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상에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그리고 조립제법까지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머지 정리는요. 자, 나머지 어떨 때 나머지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나눗셈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다항식 px가 있어요. px란 뜻은 뭐야? x에 대한 어떤 식이란 얘기예요. 얘를 1차식 x-a로 나눈대요. 자,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몫이 나올 거예요. 몫과 나머지가 나온다. 그죠?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방법대로 몫하고 땡땡땡 나머지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몫을 보통은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x에 대한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몫도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qx, x에 관한 어떤 식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자,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1차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상수항이 나오겠죠. 상수항 r 뭐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나눗셈의 검산식을 한번 써볼까요? 검산식이 뭐죠? 우리 다 기억을 하는가 모르겠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예를 들어 자, 8을 나누기 3을 해봅시다. 어디 갔지? 8 나누기 3 하면 몫이 2고 나머지가 2죠. 이랬을 때 이 나눈 수와 몫을 어떻게 하고 곱하고 그러고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 더하면 원래 수인 8이 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나눗셈의 검산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8이 나와야지만 올바로 나눗셈을 한 것이다. 이게 나눗셈의 검산식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항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산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 나누어준 식과 이 몫을 어떻게 한다? 곱하고 그러면 x-a 곱하기 qx 하고요. 나머지 상수항인 r을 더하면 원래 식인 누가 돼야 된다? px랑 같아져야 한다. 이게 검산식입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나타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 이 다항식 px를 1차식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자, 나머지 누구? 이 r, 요 상수항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모르는 몫도 있잖아. 그지? 몫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나머지만 알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몫 앞에 곱해진 이 부분이 0이 되도록. 한마디로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a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항상 등식은요. 양쪽에 같이 넣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x 대신에 a를 다 집어넣는다. x가 세 군데나 있네. 그지? 그럼 어떻게 돼? pa는 a-a에 qa 더하기 r 이렇게 되는데 a-a 바로 뭐예요? 0이에요. 0이랑 어떤 식을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되죠? 0이 돼버리니까 이쪽은 다 0이 돼버리네. 결국 이 나머지와 누가 같다? pa가 같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성립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 p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상수항, 이건 항상 상수항이에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1차보다 낮은 차수여야 되니까 상수항밖에 안 된단 말이지. 이 상수를 구하고 싶다. 나머지.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 원래식에다가 요게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 값과 나머지는 항상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 px를 1차식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또 구하라. 그럼 또 1차식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왜냐? 아까 전에 하듯이 하면 아이고 지우개. 자, 요 p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검산식으로. 그죠? 그랬을 때 이 r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q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 앞에 0이 되도록 x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는다. 모든 x에다가. 항상 이게 는이 있을 때 등식이 성립하려면 항상 다 똑같이 집어넣어야 된다. 알죠? 그럼 p-a분의 b는 자, 여기다 a분의 b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곱해버리면 없어지니까 r.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면 그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구해서 그거를 이 나누는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나머지와 어떻다? 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문제에 식이 막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5다 이런 말이 나오면 f2가 바로 5가 된다.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해되십니까? 얘를 나누었을 때 x-2로 나눴다 했으니까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2예요. 그걸 집어넣었을 때는 뭐와 같다? 나머지와 같다. 결국 f2가 5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알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와 있을 때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인수정리는 뭐냐? 인수정리는요, 이 나머지 정리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 인수가 뭐죠? 우리 인수 배웠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할 때 인수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 그것도 소인수분해 할 때도 배웠을 거예요. 인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식이나 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약수랑 비슷한 개념이다. 약수와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나 식이에요. 그거를 인수라고 하는데, 그럼 인수정리는 뭐냐면 이 p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x-a를 인수로 가진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아이고, 글자가 이상하네. 인수로 가진다. 이 얘기와 같다. 아, 그러면 아이고,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했을 때 px를 말이 안 나오네. 인수분해했을 때 x-a 곱하기 뭐시기 이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가 있다 없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나머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또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가 0이다. 이 얘기와 같아요. 그럼 나머지가 0이니까 PA는 0이 돼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PX가 1차식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PA는 0이고 반대로 PA가 0이면 얘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서로 반대로 적을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인수정리예요. 나머지 정리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어떨 때? 0일 때,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는 인수니까 걔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항식 px가 있는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래요. 얘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자, 1차식으로 나누면 px는 우리가 한번 적어볼게요. 검산식으로 적으면 몫이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온다.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 앞에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는다. x 대신에 3을 집어넣는다. 그럼 p3은 해서 여기가 0이 되니까 곱하면 없어지고 r만 나온다. 한마디로 이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p3과 같다. 그럼 p3 구하면 되겠죠? p3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3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3의 제곱 마이너스 5, 35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면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됩니다. 얼마?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그래서 그 나머지는 p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 자, 그러면 요 식에다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5,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왜 안 나오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4분의 1로 통분할까요? 4분의 1이고 얘는 2 곱하니까 10이고 얘는 4 곱하니까 12 해서 4분의 23이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한 개 더 가볼게요. 다항식 px가 있는데 얘가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래요. 근데 얘가 x 마이너스 2로 어떻게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서 나와야 돼.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정리다. 나머지가 뭐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다. 한마디로 x 요 부분이 0이 되는 x-2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p인데 그게 얼마다? 나머지와 같으니까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 P 구해볼까요? X 대신에 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2에 제곱하면 4, 4, 16, 마이너스 10 플러스 A. 이게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항상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어떤 식일 때 1차식으로만 나눌 때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으로 가겠습니다. 조립제법은 뭐냐?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인데요. 1차식으로만 나눌 때, 얘도 1차식으로만 할 때만 성립해요.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 뭐만 이용한다고요? 개수만, 숫자, 앞에 문자 앞에 곱해진 개수만, 숫자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입니다. 자, 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나눌 식에 개수들만 적을 거예요. 3차의 개수는 1, 그죠? 2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2, 항상 부호 같이 음수 따라가야 되는 거 알죠? 그 다음 1차는 1, 상수항 5 이렇게 적어줍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제곱항이 안 적혀져 있다. 아, 이거는 미안해요. 자, 만약에 이 식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얘는 적을 때 3차, 2차, 1차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을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 5. 없다고 비우면 안 되고요. 0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자, 얘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나누면 일단 뒤집어서 적어요. 그 다음, 자, 나눠야 되는 요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구합니다. 자, x-3인데 0이 되려면 얼마예요? 3이죠. 그럼 3을 구해서 여기다 적어요. 그 다음, 제일 처음 거는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 3이랑 이 밑에 있는 두 수를 곱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3 곱하기 1은 3. 그거를 요 위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 적어준다. 그 다음 이 두 개는 어떻게 한다? 더합니다. 더하면 1. 그 다음 또 이 3이랑 요 밑에 거를 또 곱한다. 그래서 적어준다. 됐나요? 그 다음 또 이거 두 개는 더한다. 그럼 4. 그 다음 또 요 3이랑 요 밑에 있는 거 곱한다. 그럼 3, 4, 12. 그 다음 요 위에 두 개는 또 더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 맨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나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몫이 되는데, 자, 우리 이거 몇 차식이었죠? 3차식이었죠.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몇 차식이 될까요? 2차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2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x제곱. 다음 2차 다음 여기는 1차겠죠. 1차의 개수도 1이네요. 그럼 플러스 x. 그 다음 얘는 누구겠어요? 상수항이 되겠죠. 자, 상수항이 플러스 4.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몫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맨 마지막에 저거 얼마? 1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개수만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1차식으로만 나눌 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우리? 그럼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 자, 몇 번 들어가지요? 자, 최고차를 보라 그랬어요. 최고차 보면 x제곱이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뺀다 했어요. 얘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내린다. 자, 제곱 위에 차 보니까 1차고 2차네요. 최고차. 그러면 x번 들어간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되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뺀다.
그럼 얘 플러스 되니까 4x 그 다음 숫자 내린다. 플러스 5. 자, 몇 번 들어가겠습니까? 4번 들어가겠죠. 그러면 4x 마이너스 12 하고 나서 빼고 요 빼니까 플러스 되니까 17. 못과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이 방법이 훨씬 간단하고 빨리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조립제법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는 자, 나누는 식이 두 개가 똑같죠? 나누어지는 식은 똑같은데 나누는 수가요. 식이 하나는 x-2분의 1이고요. 하나는 2x-1이에요. 자, 이 문제를 내가 왜 냈냐? 얘네 둘의 차이는요. 자, 이거 0이 되는 x값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되는 x값을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똑같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조립제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일단 최고차 3차, 2차, 1차 상수하고 저기 0이 되는 x값으로 이렇게 여기 집어넣는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3차, 2차, 1차 상수항하고 또 뭐야? 2분의 1로 할 거. 얘 똑같은데요, 그러면? 그럼 결과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 식이랑 이 식은 다르단 말이죠. 그럼 결과가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조립제법은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 x 1차식 앞에 요 개수가 1인 경우, 요거의 기준으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2 내리고 두 개를 곱한다. 그럼 얼마? 1이네. 그 다음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6. 또 곱한다. 3. 그 다음 더한다. 0. 그 다음 곱한다. 0. 더한다. 1. 이게 나머지. 다음 이게 뭐라 했어요? 몫이라 그랬죠? 자, 3차 했으니까 얘가 2차입니다. 2x 제곱 플러스 6x. 이게 몫이고요. 다음 나머지는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도 하려고 하면 똑같아요, 결론이. 맞잖아. 곱하면 1, 더하면 6, 곱하면 3,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1. 똑같네. 그럼 몫하고 나머지 똑같이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조립제법은 1차 항의 개수가 1인 경우, 요 경우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얘로 나눈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이거를 우리 그거 검산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떻게 적죠? 원래 식이었던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2x 제곱 플러스 6x고요.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 검선식이에요.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 더하면 원래 식이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근데 나 지금 뭐 나눈 걸로 하고 싶다고요? 2x 마이너스 1로 나눈 걸로 하고 싶댔죠. 그럼 여기를 2x 마이너스 1이 되게 어떤 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얼마를 곱하면 돼요? 이 식에다가 2를 곱하면 얘랑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요 앞에다가 2를 곱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배웠어요. 등식인데 갑자기 요대 2를 곱하면 얘랑 같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또 같이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2분의 1이랑 2를 곱하면 결국 얘네 둘이 약분하면 1과 똑같으니까 계산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은 이거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요 1을 여기 분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x-1. 그 다음 요 2분의 1은 어디다? 요 뒤에다가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된다.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자, 조립제법을 할 때 나누는 식의 1차식의 개수는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되는데 1인 걸로 문제를 항상 풀어요. 근데 1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일단 0이 되는 x값을 구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 얘가 1차식의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x-2분의 1로 나눈 것이란 말이다. 그지?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도록 곱하고 그만큼 걔 역수를 또 곱해줘야 돼요. 맞죠?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몫이 바뀌어요.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 몫 부분이 변한다는 거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항상 요 앞에 있는 개수만큼의 2를 곱하고 2분의 1만큼을 여기다 곱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3이었으면 여긴 3을 곱하고 여긴 3분의 1을 곱하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규칙이 보이시나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개 내볼까? px를 뭐 해야지? 아까 전에 한 거랑 비슷하게 x-3분의 1로 나누었대요.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요 나머지. 자, 그랬을 때 뭘로 나눈 3x-1로 나눈 나머지와 몫을 구하라.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이고. 그러면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나머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몫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다가 3을 곱해니까 여기에는 3분의 1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몫은 3분의 1 qx가 된다. 이렇게 규칙을 보고 바로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꼭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조립제법 특히나 계속 나올 거야. 우리 뒷단원의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조립제법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제법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해 배울 테니까 인수분해 공식 미리 외워두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